네, 오늘 2월 7일이고, 오늘 기사에 읽는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읽은 부분들 중에 공유하면 좋을 거를 골라봤는데요. 페이스북 그룹을 일단 찾기 쉬워야 될 것 같아서 기사 읽는 모임으로 이름 만들어 봤고, 첫 번째는, 음, 안전 환경 요런 분야로 오늘 기사를 좀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요것인데요. 음, 이게 뭐냐면 이제 산재 사망 사고 이렇게 다치는 부분들 이런 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요 내용이 많이 그 이야기가 되는데 요거가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 확대가 돼가지고 어떤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 사업장도 하지만 거기랑 연관된 본사 뭐 또 연결되는 업체 같은 소속으로 쭉 되는 사업장까지 모두 감독을 하도록 한다. 앞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고위험 사업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는 사업장 중에서 고위험 사업장을 골라서 특별 관리를 하다, 이제 확대 강화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음,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큰 기업에 이제 연결된 사업장이 한 5개 있다 치면 그 중에 하나가 고위험 사업장이면 거기를 집중 관리를 하고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라라고 그 기업에 요구를 해서 다른 4개 사업장까지도 조정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식인데, 음, 기에서 지금 원래 100인 이상인가 였는데 여기 이번에는 30인 이상 사업장 다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고위험 사업장을 고르느냐, 어, 건설 현장 중에서 50억 원 이상 공상 금액 들거나 50인 이상 사업장 이런 식의 건설 현장 중에서 최근 5년 동안 재해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현황, 위험 기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위험 요인이 얼마나 있는지를 고려해서 선정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 기가 내용이 읽기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어, 그 페트롤 점검이라는 게 불시로 순찰 가서 점검하는 건데, 이거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사고 예측 모델을 해서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잘 봐야 할 부분이 집중 실시라는 부분이 득이 될지 실이 득도 있고 실도 있겠지만
그 감독을 하는 인력 확충이 되거나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감독 물량이 줄더라도 그러니까 실제 감독 규모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인력은 거의 동일하다는 말 같은데, 그래서 강도를 높게 더 꼼꼼하게 보되 절대적인 수는 줄어들 수 있다라고 좀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검해야 되는 폭이 넓어지니까 그 중에서 이제 한 군데씩 집중, 왜냐하면 시간과 예산과 인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집중 감독을 해서 이제 예방적 차원로 하겠다는데 이게 괜찮을지 좀 고민이 되는 것 같고 인력 확충에 대한 얘기는 잘 모르겠고요. 그거랑 연결해서 요 두 번째는 대구 언론 내용인데 대구가 산재 사망 뭐 상해 이런 인원이 엄청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고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대구시가 아직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는데 이거가 내용이 4일에 확인해보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대구시에서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대구시에 3명이래요. 엄청 적죠. 지금 2019년에 대구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이 산재로 5천여 명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점검하고 처벌 관련으로 확인하고 이런 부분에 사람이 3명이고 부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있던 인원이 하는 거 노동부서가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뭐 시민단체 말로는 대구시의 담당자 3명이 현장 경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부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대전, 동구 쪽은 팀을 따로 꾸리는 거예요. 전담하는 중대재해예방 TF팀을 만들어서 안전총괄과 소속 6급 팀장을 포함해 3명 배치했다. 앞으로도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를 추가할 방침이다. 여기도 인력은 3명인데 일단 팀을 신설해서 여기도 문제인 것 같은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인력 추가할 방침이다 라고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는 4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TF팀을 꾸렸다. 인원도 다 비슷한 것 같네요. 근데 일단은 어떻게 관리할지 명령 이행할지 종합계획을 내놓았다고 하는 고 대구의 재해자 수 2015년이 4,700명 정도, 2019년은 5,200명 정도, 또 산업재해율이 퍼센트가 0.03% 높아졌고 전국 평균이 이런데 대구 평균은 항상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들 중에 대구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여기에서는
그런 빨리 예방책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되고 외부 자문단을 꾸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잘 법을 만드는데도 개정하는데도 엄청 쉽지가 않은데 시행이 제대로 되는지도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봐야 될 게 많은지 지만 안 봐야죠. 그다음에 대선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주제별로 기사들 있는데 요거는 환경 관련해서 4대강을 다시 생태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팀이 꾸려져 가지고 전국 회의를 하고 이제 출범을 해서 대선 후보자들한테 이런 국정 과제를 해결을 해라라고 하는 것에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4대강을 생태보건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전국회의의 출범식이 열렸고 지금 대선 전이기 때문에 딱 이런 이슈,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이슈, 그 특정 이슈에 또 활동을 해왔거나 관심을 가진 단체 등이 이제 연합을 해서 요거를 제안을 하니까 이 후보자 캠프나 정당 관계자 등이 참석을 하고 이제 하는 거죠. 이거를 실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되어봐야 할 알리이지만 일단은 이제 물을 이렇게 각각의 물, 영산강, 금강, 낙동강, 한강 이런 물을 이제 넣어서 섞는 어, 활동을 하고 이제 제안서를 공식 전달하는 있다고 하고 이재명, 윤석열, 김재현 후보는 출범을 응원한다. 국정과제 채택 위한 정책적 협력적 의지를 밝혔다. 어떻게 의지를 밝혔는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이지는 않고 이재명 후보 이걸 시작으로 생태보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바란다. 음, 뭔가 본인이 직접 국정과제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거듭나길 바란다. 이렇게 약간 제3자인 듯한 말을 하고 윤석열 후보도 윤석열 후보는 시민사회 중앙 지방 지역사회가 거버넌스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 이 사람은 항상 조금 몇 가지를 계속 논의해서 진행한다 하고 본인 방향을 딱히 하나로 내질 않네요. 강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을 국가 과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지향성이 안 보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하구뚝을 개방하는 것, 철거를 위한 연구 수행, 보건계획 수립, 특별법 제정하겠다 약속했다 합니다. 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면 말을 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근데 뚜렷이 할 의사가 없어서 이렇게 다른 후보들은 얘기를 하는 건지 싶은 생각이 있고 근데 이렇게 뭔가 선거 전에 주요 이슈들을 푸시하는 거가 되게 좋은 것 같고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사드 추가에서 그 사자 토론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윤석열 후보는 가 먼저 이제 북한 미사일 도발이 있으니까 우리 안전을 위해서 사드 미사일 방어막 체계 구축하겠다 얘기하고 북한 선제 타격론도 얘기를 해서 요거에 대해서 위험하다 전쟁 일으키는 거에 대한 우려가 대선 토론 때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또 뭔가 적색상 말 얘기해서 신상정 후보가 그것도 공격적인 부분이 아니냐 했는데 이제 공격을 하면 받으면 이제 방어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공격을 해야 된다. 그거 얘기하는데 그거는 약간 정도 차이일 수 있지만 네. 여기 페이스북에서 지난달에는 평화, 통합 이런 쪽으로 갈 거다. 경제 대통령 될 거다. 사드 추가 배치는 필요 없다. 어쨌든 사드 자체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는 추가한다. 이재명 후보는 추가하지 않는다. 요 두 가지라고 하고 어, 안철수 후보랑 예전에 심상정 후보, 이재명 후보, 문재인 대통령 뭐 이렇게 옛날에 사드 철회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어, 문재인 대통령도 사드 철회 얘기했는데 대통령 되고 사드 추가 설치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또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 찬성을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사드 철회론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 소속 당에서 아니다. 철회 얘기한 적 없다.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문제도 한정 신중하게 보겠다라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라고 하면서 찬반이 차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저떻다 보다는 논의로 한다고 했고 철회 아 철회를 말한 적은 없다. 그럼 철회를 말한 적은 없다. 철회하는 거 신중하게 생각한다. 철회하진 않겠다. 아니면 철회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굳이 철회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는 어, 국정조사랑 배치 재검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방적으로 기습적으로 배치를 시켰다. 조건을 내걸지 않는 대화를 촉구한다. 북한의 사회적 위협에 무함이겠다는 소리. 이건 북한에게 하는 말이죠. 각 입장이 다 있으니까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추가 배치 얘기를 해서 사드 철회 그
대책위원회나 등등 이 사드 철회 주장하는 단체들에서 비판을 받고 있죠. 사퇴하라 촉구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대구의 이야기 있고 지금 요거 보니까 대선 때 대구 중남구 보선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 예비 후보자를 등록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대장동 성남 대장동 사업에 도움 주고 50억 원 뇌물 받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의원이 국민의힘의 각성도 의원. 근데 이 지역구가 여기여서 그 지금 곳곳에 그거 붙어지는데 뭐 사과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붙어져만 있는데 그게 이거 내용 때문에 그런지 뭐 때문인지 계속 그게 몇 달 국민의힘당 뭐 이런 식으로 붙어져 있는 게 있어요. 어떤 특정 후보 이름이 있진 않고 의원 이름이 있진 않고 그 때문에 그런가 싶은데 어쨌든 이 여기에서 이제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다시 후보를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탈당만 했다가 이거 꼼수 아니냐 다시 되면 또 당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에서는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갈 거면 복당 다시 들어온 거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거는 말로만 하는 거지 넣을 수도 있긴 하죠. 어쨌든 당 차원에서는 유지하기를 바라긴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각각 어떤 후보들이 이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등록을 한 사람, 출마하려고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위원장이 비판을 했어. 이거는 뭐 무공천 결정했으면 당이 그거 당 구성원도 그렇고 당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도 책임을 안아야지 탈당해서 하면 그냥 혼자 잘 살겠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하고 어쨌든 그 국민의힘당 의원의 그 혐의 의혹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선거를 치르는데 죄책감이나 책임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후보들 이렇게 이름, 당, 뭐 직업, 주소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름들도 이제 어느 당이 누군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고 내일도 저녁에 6시 반에 기사를 보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